다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그 시기도 좀 알려드리고 제 계좌도 한번 오픈하려고요. 오. 네, 근데 그 시기, 그 비겁한 시기가 언제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계속 밀당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저는 말씀을. 그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6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3위였는데 주식은 다 현금으로 이제 바꿔놨고요.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원래 전세였던 곳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고 지금 현재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싱글동도 지금 월세네요. 생각해보니까 싱글동 지금 단독주택도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은 좀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서 현금의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가야 되는 상황.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1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현금 보유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유튜브도 열심히 찍으시고. 그렇죠. 행사도 많이 가고 강연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찍고 현금에 이런 캐시플로우가 많이 좀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송도 많이 합니다 요즘. 예, 아침 방송도 해요. 예. KBS에서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현금의 보유를 늘려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지금 가상화폐는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비율이 1이었다면 지금 한 0.5 정도? 예, 왜냐면 그만큼 다른 자산이 더 늘어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한 달에 뭐 마음대로 써도, 그러니까 한 달에 없어도 되는 돈들을 가상화폐를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매달 30일 날 황현희의 날이라고, 황현희의 금융의 날이라고 정해서 매달 30일에 조금씩 구매를 하거든요. 예. 황현희 펀드를 돌리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 안에. 혼자만 넣는? 예. 예, 혼자만 하는 황현희 펀드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재미도 또 쏠쏠해요. 내가 이렇게 펀드를 운영한다, 굳이 내가 수수료를 내고 펀드를 하지 말고 내가 펀드를 돌려봐도 괜찮을 거다. 왜 한 달에 하루거든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뭐 좀 빼놓으셔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보셔라. 그래서 예, 지금 비율은 뭐 6대 3대 0.5대 3.5대 0.5네요. 예, 요즘에 비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제 주식을 또 워낙에 또 주식으로 성과를 또 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매도 타임을 정말 절묘하게 잘 잡으시고 성과를 내셨는데, 그럼 주식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황현희님만의 주식 투자 방법,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의 주식 투자의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좀 줄여보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좀 약간 비슷하네요? 똑같죠. 예, 제 투자의 기본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남의 축제에 편승하지 않는, 남들의 환호성에 절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예, 오히려 곡소리가 나면 들어가지 환호성 나면은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 환호성이 났었고, 지금 약간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그 비겁한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바로 V자 반등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내가 돈 벌 수 없는 시장이다. 내가 벌 수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이번 투자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잃기 싫어서요. 예. 잃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속쓰린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잃으면. 예. 그래서 좀 확실한 지점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좀 맞고요. 얍삽빠르게 기회주의자처럼 투자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그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어떤 걸 보고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거나,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두가 국뽕에 차 있으면은, 뭐 코스피 3,000 가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 이럴 때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했던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오면 그때부터 투자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은 좀 고점에서 하니까 무조건 어떤 재화나 어떤 투자물이든지 싸게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건 알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도. 싸게 사는 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동산에서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 모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시점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것이고, 부동산에 이제 그때 들어갔던 것이고, 뭐 그런 상황들을 찾을 수 없고, 주식에 들어갔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정말 변수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뭐 이런 하락장이 라고 오는, 이렇게 크게 빠진다고? 그때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때 처음 그럼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계속 공부만 하시다가? 네, 그 전에는 한 2년 정도. 2017년, 2008년에는 못 들어갔던 게 뭐냐면 S&P 500이 그때 역시도 정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뚫고 있었고 연간 10%대 초반에 이제 상승률을 보였어요. S&P 500이. 그러니까 이건 나의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S&P 500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이 시장은 내가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격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겁한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았다라고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도 묶고 그랬어요. 사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물론 이렇게 그게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적립식으로라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정찰병 보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적립식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걸 네.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찰병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는 분들도 있는데 뭐 돈 아닙니까, 그거? 네. 저는 그거 이러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돈도 굉장히 좀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쉼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시장이 아니면 쉬어라. 굳이 뭐 거기 뭐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너도 계속 들여다봐요. 그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가격 보고 그러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객관적인 100만 원 넣어도 테슬라가 1000슬라 가길 바란다니까요. 네, 테슬라가 떨어지면 떨어졌네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00만 원 넣어서 떨어지면 아이씨 떨어졌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100만 원 돈을 아무것도 안 넣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테슬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대응하겠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넣고 그 투자물 바라본다면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저는 이제 물론 이건 제 성향에 따라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많이 경계를 했고, 그 지점을 떠나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나에게 되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들어갔던 게 그렇게 1년 반을 참았더니 코로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때 너무 겁이 나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죠. 이건 들어가야 돼. 그래,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기다렸고, 한 번만 와라, 나한테 이 기회를 내가 충분히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초에 다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 지금 현재는 지금도 좀 주식시장이 안 좋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물론 지금 약간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보니까 2,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왔어요, 그래도 많이. 여전히 또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죠.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 그다음 경기 침체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분명히 침체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리 인상을 이렇게까지 올리고 물가가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원짜리 우리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볼펜이 있어요. 근데 이 볼펜이 갑자기 2,000원이 되면 이거 안 사거든요. 미쳐서 이거 왜 사요? 2,000원. 내가 1,000원을 샀는데 이거 2,000원이나 이거 안 산단 말이죠. 그래요? 네. 사놔야지 이게 또 3,000원 되면 또 다시 팔고 그렇게까지 오려면 이제 전 세계 대공황. 그 타이밍을 또 잡겠다고요. 그건 대공황입니다. 1,000원짜리가 3,000원 하면 그건 대공황 와야 돼요. 그럼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계란 한 판에 한 5,000원이었는데 계란 한 판에 만 원. 지금 9,000원, 만 원 하죠. 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계란 한 판 5,000원, 뭐 계란 후라이 2개 먹자 오늘 이런데 계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당 하나씩만. 그렇죠. 그것도 사기도 쉽지 않고 그런 사람.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소비를 하지만, 막 TV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왔는데 뭐 100만 원짜리 TV가 갑자기 200만 원이 됐어. 안 사잖아요. 그럼 차, 그럼 시계, 뭐 이런 거, 핸드폰 이런 거는 사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맞아요. 경기 침체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소비를 안 하는 상황이 경기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거냐. 경기 침체가 하면 굉장히 좀 악순환이 좀 계속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아직 저는 산재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여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마음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업 투자자분들,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막 분할 매수 하시고 이제 시작하셨을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초보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가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좀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고 물가 아직 제가 봤을 때 잡힐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사실 유가를 보니까 유가가 잡혔다고 하지만 좀 올랐더라고요. 달러도 아직 사실 좀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렇다 보면 올 연말까지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저는 계속 좀 지켜보겠다. 왜냐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대책이 별로 없어요. 또 돈 풀 거예요. 양적 완화라고 해서. 물론 뭐 찍어내긴 하겠죠. 그럼 또 물가 또 올라갈 텐데. 예. 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예. 저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투자 안 하려고요. 당분간. 지금 그러니까 허영님이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더 보이시는.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예. 그걸 인정하자고요. 예.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돈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전업 투자자분들입니다. 기관들,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이 장을 볼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데 잘못 들어갔다 좀 뜨거 하고 나옵니다. 뜨거 발 하나 살짝 걸쳐볼까 하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발 담궜다 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는 좀 계속해서 관망하는 포지션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 대신 노동을 좀 더 해서 현금 확보. 현금 확보를 현금채굴 하고 있어요. 예, 원화채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원화채굴 계속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나 공개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다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그 시기도 좀 알려드리고 제 계좌도 한번 오픈하려고요. 예, 왜냐면 그래야 좀 갑자기 건전한... 또 이제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네. 같이 저랑 하셨던 분, 그러니까 그 저랑 같이 지금 조사하면 돈 나와 하시는 분 중에 주식 독설가 분이라고 계세요. 네네. 그분 계좌는 다 오픈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투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세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분할 매수 계속 해 나가시고 계시고 근데 그 계좌도 오픈했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내 계좌도 오픈하겠다. 단 내가 투자 시작한다면. 예. 근데 그 시기, 그 비겁한 시기가 언제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계속 밀당 중에 있거든요. 계속 다 주식이랑도 어장관리. 삼성전자랑 어장관리하고 있고 애플,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다 어장관리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럼 혹시 어장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저는 종목을 굉장히 뭐 특이한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3위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요. 미국 주식을 좀 다르게 투자했던 것은 ARKK라고 해서 제가 캐시 우드 누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 ETF인데 뭐 특이하다 싶으면 그 정도 좀 특이하다고 보고 거의 다 대형주, 애플, 테슬라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스파이, 뭐 S&P 500, 뭐 VO 같은 곳이죠. 예, 뭐 곱하기 3, 뭐 고버스타고 막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예. 혹시 그 국내 주식 좀 유심히 보는 게 있나요? 저는 현대차 우선주랑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겠죠. 왜냐하면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줘요. 한 5% 가까이 주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전기차나 이럴 때 저는 현대차나 이런 주식 보면 사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제가 옴니아2 광고 찍었었거든요. 예, 그때 옴렉이라고 되게 욕먹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애플에서 협찬이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한테 협찬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봤던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선택한 거죠. 왜냐면 여기가 더 현실적으로는 더 아무래도 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광고를 찍고 물론 여기에 이 협찬을 받은 거를 약간 좀 더 연구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만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에서 그 다음에 갤럭시가 나왔다라는 거죠. 맞아요. 갤럭시 2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결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핸드폰은 갤럭시였던 거였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대중적으로 더 많이 팔린 거는 갤럭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긴 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그다음 뭐 여긴 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왜냐면 사실 전기차보단 자율주행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
애플 핸드폰보다는 앱스토어가 더 중요했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2위예요. 13%란 말이죠.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랑은. 하지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차, 전기차 타보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우선주, 배당도 나오고, 뭐 주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지만 한 표 행사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건 상관없고. 현대차 굉장히 중요하게 뭐. 자, 그렇다면 테슬라나 GM이나 지금 배터리 납품하는 데 어딥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사실 지금 이런 쪽입니다. 예. 반도체, 전기차, 그 중에서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의 먹거리들인데, 이런 쪽에서 과연 선두주자들이 누구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따라가고 있다. 물론 경기 민감주가 많긴 하지만 생태계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이런 따라가는 능력, 와, 저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다음 투자에 제 계좌를 한번 오픈할 때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요. 예.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한번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예. 요즘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종잣돈 많이 모으시라고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스키장에서 눈덩이 굴려봤잖아요. 근데 눈덩이 이만큼 굴려봤자 사실 안 뭉쳐요, 잘. 엄청나게 큰 눈덩이 굴리면 잘 붙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노동으로서 정말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지는 거, 시드를 일단 확보를 하셔라. 300만 원 정도는 그냥 적금 드셔라.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럼 최소 시드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5천만 원에서 예. 1억 정도. 그래서 무조건 노동으로서, 예, 저는 이 노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벌어봐야 이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 내가 이 돈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잃으면 진짜 미치잖아요, 사람 진짜. 근데 그 상황을,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노동해서 이게 액수가 적으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무리한 투자가 또 이루어져요. 액수가 적은데요? 액수가 적으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더 큰 금액을 만들려고 하죠. 액수가 적은데 삼성전자 300만 원 잘 안 사요, 사실. 사실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희 남편도 삼성전자 안 사고 삼성전자 안 사요. 잡코인 사더라고요. 네. 알트 가요. 왜냐면 다 날려먹었어. 우리가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300만 원. 그러네, 정말. 300만 원으로 좀 10% 수익을 놔도 삼성전자 30만 원이네. 330만 원 가지고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렇게 접근했어요. 저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자꾸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성공해도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죠. 300만 원 넣어서 300만 원을 벌었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우량한 주식도 아니고 무슨 하여튼 불타기 하고 오늘의 뭐 급등주 해가지고 막 거기에 계속 올라타고 막 이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초보라면은 그런 장에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투자는 또 5일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300만 원이 아니라 여기도 600만 원을 넣었으면은 1200이 됐겠네? 그 다음 투자를 들어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다음에 어떻게 정말 되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 날려먹었어요. 다 날려먹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10번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해보죠. 1번에서 9번까지 다 100% 수익을 냈다고 쳐봐요. 10번째 나가면 싹 망하는 게 주식입니다. 계속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카지노에서 돈 많이 따가는 사람한테 왜 다시 그 사람에게 뭐 숙박권 주고 비행기표 다시 주고 왜 다시 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초반에야 운이 좋아서 됐을 수 있지만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더 많이 참가를 해야 확률상 많이 잃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시드머니를 모으셔라. 제가 한번 그때 비교해서 말씀드렸대요. 떠요랜다 써요. 그랬나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라고 했는데. 네. 그랬는데 그냥 진짜 20억짜리의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월세가 이제 올랐어요. 또 그때는 300이었잖아요. 지금 또 350이에요. 지금 전세가는 네. 그렇게 안 오른다고 하지만 오르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왜 오르는지 아시죠? 전세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거액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거액을 넣고 좀 전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전세가는 떨어지고 이제 월세가는 올라요. 지금 월세가 350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월세가 350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당신이 월급이 350 정도 되고 300에서 350 정도 된다면 당신은 20억의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거다. 20억 있습니까? 없다면 노동으로서 그 돈을 만들어서 시드를 모아라. 언제까지? 정말 힘들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시드를 모으시고 이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들어오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게 투자할 수 있다. 그 김승호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돈의 속성 쓰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어떤 말이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빨리 갖되 조급해하지 마라. 네, 조급해하지 말아라. 준비를 해라. 여러분들 섣부른 투자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나락으로 어렵게 모은 1,000만 원 한 번에 뭐 말도 안 되게 위험한 투자했다가 1,000만 원 그대로 뺏겨버리면 진짜 허탈하잖아요. 진짜 세상 맞아. 다 때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 막. 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 지금 또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네. 거의 뭐 국민주라고 할 정도로 아유, 거의 뭐 그럼요. 한 주씩은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한 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 또 들어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경기 민감주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분명히 슈퍼사이클이 있어서 그 슈퍼사이클에 엮여서 올라간다면 정말 쭉쭉 올라가는 게 이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를 하려면은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삼성전자를 조금 사기는 했었어요. 사기는 했었는데 뭐 30몇 %의 수익을 얻었는데 정말 조금 사가지고 별 의미는 없다. 가격적으로는 별 의미는 없었고 한 2주인가 샀었어요. 예, 그 코로나 때 그때 한번 국내 주식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테스트용으로 모든 돈은 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 미국 주식에 투자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사이클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사는 시기를 저는 4만 원대로 보고 4만 원대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멘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고점 막 9만 원대나 거의 많이 있는 게 이제 6, 7만 원대 많이 좀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주식 전문가분들도 6만 원이면 엄청 싼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종합적인 여건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지금 사실 엔비디아나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반도체주가 약간 실적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뭐 전쟁이라 뭐 약간 물가, 그다음에 뭐 금리 이런 종합적인 영향을 봤을 때 저는 2000선 정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근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 욕을 바가지로 하실까봐. 여러분, 네, 선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지금 고점에 물려보신 분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사실. 속상하죠.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가격 오면은 그때부터 투자 시작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만 원대, 뭐 4만 원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최저점은 43,000원 밑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 2000선이 깨졌을 때 아마 4만 원대로 올 것 같은데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저는 투자를 좀 기획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화채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채굴 한 것을 과감하게 삼성전자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올 가능성도 높죠. 사실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져야 이것도 부동산으로 영향이 오고 부동산이 영향이 와야 부동산 가격도 뭐 좋은 가격으로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리아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막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위험성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예, 뭐 이 정도 저는 그래서 그 지점을 4만 원대로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의견이 거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틀려요, 사실. 예, 이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굳이 물어보시니까. 네, 굳이 이제 답변을 하자면. 그렇죠. 저 나름대로의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시기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를 설정해서 맞아요. 그 목표가가 올 때까지 방법은 두 개예요.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목표가가 오면은 그 목표가에 맞게 투입을 하시던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뭐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지금 굉장히 좀 더 이상 현금이 없어서 멈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진짜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올 연말까지는 저는 좀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거 같네요. 자기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때 정확해요. 이제 행동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뭐 현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정해놓은 게 뭐 삼성전자 4만 원대 무슨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30만 원 중반대 뭐 테슬라 500 애플 120 뭐 이게 저의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하셔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기준은 이렇다. 여러분들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 그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다져보시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한번 좀 시작해 보셔라. 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저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럼요. 투자는 셀프입니다. 투자다 거의 망가진 분들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초보인데 그 낱말 듣고가 1번이고 근데 그 남도 초보야.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고수의 방법 잘못 따라하다 박살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투자 방식을 찾아가셔라. 나만의 투자 금액도 찾아가시고 나만의 방법, 나에 잘 맞는 나의 장점을 찾아서 나에 맞는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다 다릅니다. 자기에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럼요. 융통할 수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고 환금을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하여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질문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해보셔라.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한번 글러보셔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